그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의 권력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국방부를 통제하는 자리, 즉 연간 8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과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관리하는 위치는 언제나 군 최고위층이나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2024년 그 흐름이 단번에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폭스뉴스에서 활동하던 한 방송인이 그동안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차지해온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온 순간 반응은 단순한 논쟁 수준을 넘어서 명확한 분열로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리더로 바라봤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복무했고 브론즈 스타를 받은 군인, 그리고 매주 수백만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 엘리트와는 다른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사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전략 수준에서 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인물이 실수가 곧 현실적 결과로 이어지는 자리에 올라온다는 점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갈라짐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자리까지 도달했는가에 있었다. 1980년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그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경로를 결정지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이었다. 그는 미 육군 주방위군에 합류해 2004년 관타나모 베이에 배치된 뒤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 이라크로 이동해 바그다드와 사말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 및 대반군 임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받은 브론즈 스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판단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였고 이러한 경험은 특히 보수 유권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간극이 드러난다. 전장에서의 경험은 신뢰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곧 전략 수준에서 조직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한 부대를 지휘하는 것과 전 세계에 걸쳐 움직이는 군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간극이 바로 그의 지명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방향을 바꾼 것은 이 한계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이 바로 폭스뉴스였다. 2014년 이후 그는 폭스 앤드 프렌즈와 같은 프로그램에 꾸준히 등장하며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도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직함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었다. 그는 단순히 해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장을 직접 경험한 인물로서 말했고 군사 정책과 전쟁에 대한 그의 발언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차이는 곧 신뢰로 이어졌고 반복되는 출연과 메시지는 점점 더 넓은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같은 메시지가 방송, 연설, 출판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의견으로 남지 않고 하나의 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영향력은 단순한 주목을 넘어 실제 힘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결국 일정 수준에 도달한 영향력은 더 이상 기존 시스템 내부의 위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낸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완전히 바뀐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그를 어떤 위치까지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의 방송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출연 빈도가 아니라 전달 구조 자체에 있었다.
피트 헤그세스는 스튜디오 안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제 복무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이야기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고, 군사작전과 전쟁에 대한 그의 발언은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차이는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었고, 그 결과 그의 발언은 다른 방송 인물들과 달리 신뢰 기반으로 소비되기 시작한다. 이 영향력은 방송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컨서너드 베테랑스4 아메리카를 통해 정책 영역으로 직접 연결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US 디파트먼트 오브 베테랑스 어페어스의 의료관리 스캔들이 공개되던 시점에 맞춰 개혁 압박 활동에 참여하면서 방송에서 형성된 신뢰를 실제 정책 이슈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발언자가 아니라 특정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이동한다. 동시에 인더 아레나와 아메리칸 크루세이드와 같은 저작이 출간되면서 그의 메시지는 더 명확한 방향으로 반복된다. 애국주의, 군의 역할, 그리고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는 방송, 연설, 출판을 통해 동일한 형태로 노출되고, 이 반복은 개별 메시지를 넘어 하나의 집단적 인식으로 확장된다.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유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영향력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소비하는 방송, 정책 압박 활동,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결합되면서 그의 영향력은 공식 직위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직위가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영향력이 다음 단계를 만들어낸다. 이 흐름이 실제 권력으로 연결된 시점은 2024년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 재편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미디어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연간 8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과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관리하는 구조로 직접 연결된다. 이는 기존 군 고위층 중심 인사 구조와는 명확히 다른 선택이었다.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양분된다. 한쪽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경험을 가진 인물이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략 수준의 군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인물이 최고 권력에 접근했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 이 갈등은 상원 청문회로 이어지고 그의 방송 발언, 조직 활동, 개인 이력까지 모두 검증 대상이 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이 인물이 국방 시스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 긴장은 최종 표결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상원 투표는 동률로 끝났고 최종 결정은 J.D. 벤스의 한 표에 의해 확정된다. 국방장관 인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드물며 이 장면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이 결정에서 핵심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경로다. 미디어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정치적 선택으로 연결되고 그 선택이 국가 권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남는다. 한번 검증된 모델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워싱턴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2022년 그는 테네시주 내슈빌 외곽에 약 342만 5천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약 9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주택은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과 떨어져 있지만 보수 미디어, 정책 조직, 그리고 자금 네트워크가 이동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공간에서 형성되는 연결 구조가 그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2022년 피트 헤그세스는 테네시주 내슈빌 외곽에 약 342만 5천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약 9천 스퀘어피트에 이르는 이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당시 빠르게 형성되고 있던 보수 진영의 새로운 거점 안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에는 방송 인물뿐 아니라 정책 단체, 자금 제공자, 정치 네트워크가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고, 워싱턴 외부에서 별도의 영향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이 주택의 구조 역시 일반적인 고위 인사들의 상징적 거주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조지타운이나 칼로라마처럼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이 외부에 드러나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 공간은 생활 영역, 업무 공간, 개인 공간이 명확히 분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층위의 정보와 결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과시가 아니라 내부 통제에 초점을 둔 방식이며, 그의 활동 방식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 선택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치다. 워싱턴이 공식 회의와 제도적 절차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라면, 테네시와 같은 새로운 중심지는 비공식 네트워크, 사적 모임,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이 형성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정 직위에 고정되지 않아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노출과 연결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디어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에게 이 구조는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그의 재정 구조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총 자산은 약 6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워싱턴 전통 엘리트와 비교하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폭스뉴스와의 방송 계약을 통해 연간 약 200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40회 이상의 강연을 통해 약 9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아메리칸 크루세이드와 배틀 포더, 아메리칸 마인드와 같은 저작을 통해 출판 수익이 이어진다. 이 구조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반복되는 노출과 영향력이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 수익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한 패턴을 만든다. 방송 출연이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추가 노출을 가능하게 하며, 확대된 노출이 다시 영향력을 강화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식이며,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이 구조는 계속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다른 인물과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튜커 카슨은 공식 직위 없이도 주요 정치 이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컨셔스 베테랑스 포 아메리카와 같은 단체는 자금, 미디어, 유권자 연결을 결합해 정책 변화에 압력을 가한다. 이 구조 안에서 헤그세스는 단순한 방송 인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하는 중심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는 전혀 다른 단계로 이동한다.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의 공식 연봉은 약 24만 6,400달러로 줄어들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연간 8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과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포함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외부에서 영향을 주던 위치였다면, 이 시점부터는 결정 자체에 참여하는 위치로 바뀐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입 감소나 직위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던 위치에서 실제 결정을 내리는 위치로 이동한 것이며, 메시지를 전달하던 단계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은 곧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는 전통적인 관료와 달리 중립적인 이미지로 진입한 인물이 아니었고, 이미 형성된 신념, 발언, 그리고 논쟁을 그대로 가지고 권력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 때문에 그의 결정은 단순한 정책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의 입장과 연결된 행동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권력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항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로 작동하게 된다. 그의 권력이 안정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적인 역할과 개인적 이력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피트 헤그세스의 결혼 이력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개적인 기록의 일부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첫 번째 결혼은 외도 의혹 이후 종료되었고,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유지했던 두 번째 결혼 역시 2017년에 파국을 맞는다.
이후 폭스뉴스 프로듀서인 제니퍼 로우체트와의 결혼식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진행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가족이 직접 참석하면서 그의 개인적 관계가 보수 권력 네트워크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그의 외형 역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십자가 문양과 라틴어 드스울트가 새겨진 문신, 그리고 아랍어 카피르라는 단어는 특정 집단에게는 신념과 정체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종교적 극단성과 문화적 충돌을 상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인물 안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 차이는 인식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같은 이력을 두고 한쪽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군 출신 리더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갈등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정치적 인물로 해석하며, 이 두 시선은 그의 모든 행동을 서로 다른 의미로 재구성한다. 이 긴장은 그가 국방부에 들어온 이후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내부 프로그램 조정 과정에서 일부 다양성 정책이 축소되거나 제거되었고, 군 내부 문화와 관련된 기준이 재설정되면서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반응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로이터와 AP 보도를 통해 예멘 작전과 관련된 정보가 시그널을 통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방식이 보안 절차 위반 가능성과 인력 위험 증가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밀 유출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된다. 방송에서 영향력을 만들었던 방식, 즉 직접적이고 충돌을 피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시스템 외부에서는 확장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일한 방식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긴장이 형성된다. 이 긴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미디어 기반 영향력이 국가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가 한번 현실에서 작동한 순간, 이 경로는 특정 인물의 사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모델로 남는다. 기존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축적해 정치적 선택지로 등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해진다. 전통적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경험과 통제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대중과의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새로운 구조는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형성되고 대중의 감정과 직접 연결되지만 내부 통제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 선택은 더 이상 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동한다.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질문은 단순했다. 한 방송 인물이 어떻게 국방부 권력까지 도달했는가였다. 그러나 지금 남는 질문은 다르다. 이 경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시스템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 답이 아니다라면 그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영향력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환경에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질문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